조선 영월 어느 허름한 관사 한 채. 겉으로 보면 왕이 백성과 밥을 나눠 먹는 훈훈한 시트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붕 아래엔 보라는 이름의 칼날, 인내라는 이름의 독약, 결과라는 이름의 폭탄, 극공감이라는 이름의 방패의 감정들이 매일 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내 주인공을 현대 MBTI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MBTI 좀 아시는 분들, ESFJ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모임에서 제일 먼저 다들 밥 먹었어? 묻는 사람, 누가 표정이 어두우면 본능적으로 옆에 앉는 사람, 남들 다 귀찮아하는 동네 반상회를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어몽도가 정확히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ESFJ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거절을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기면 그 무게를 절대 내려놓지 못합니다. 폐위된 어린 왕 단종이 영월의 유배우입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 조선판 이장님이에요.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왕을 가둬두고 죽지 않게만 관리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게 중앙에서 내려온 미션이에요. 그런데 ESFJ는 그게 안 됩니다. 밥을 차려줍니다. 이불을 갖다 줍니다. 비가 오면 기와를 고치고, 단종이 기침을 하면 약초를 다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장님 왜 저렇게까지 해요? 하면 어몽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냥 사람이 추우면 안 되잖아. 이게 ESFJ의 언어입니다. 사랑한다를 말로 안 해요. 밥을 차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지붕을 고치는 것으로 말합니다. 행동이 곧 감정 표현인 사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ESFJ의 보호 본능은 끝이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보호합니다. 중앙에서 압박이 옵니다. 어몽도, 너 왕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냐? 그쪽이 수양대군 편인 아닌 건 확실하지? 이 말은 조선시대 언어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너 죽을 수도 있어. ESFJ는 이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유형이었으면 계산을 합니다. 내 목숨 vs 왕의 안위, 저울질을 하겠죠. 어몽도는요, 오늘 저녁은 뭘로 할까? 밥을 합니다. 또 밥을 합니다. 보호의 무게가 자기 목을 조르고 있는데도 밥상을 차리면서 웃습니다. 이게 ESFJ의 비극입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인정하는 순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놓아야 하니까. 영화 속에서 어몽도의 눈이 빛나는 장면은 단종에게 밥을 건넬 때가 아닙니다. 단종이 그 밥을 맛있게 먹을 때입니다. 그때 어몽도는 고개를 살짝 돌리고 웃어요. 그 웃음이 ESFJ의 전부입니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인정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지킨 사람이 오늘 하루 무사하다. 그게 이 사람의 연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키기 위해 매일 부서져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몽도의 맹목적인 보호가 향하는 것, 이 서늘한 관사의 진짜 주인이자 가장 깊은 침묵에 빠진 소년. 두 번째 인물, 폐위된 왕 단종입니다. INFP를 한 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 때 가장 깊이 성취받는 사람. 단종은 12살에 왕이 됩니다. 17의 왕조에서 끌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영월리라는 산골에 버려집니다. INFP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유형은 의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여기 있는 목적, 그게 없으면 숨을 쉬어도 죽어있는 것 같은 사람. 단종은 왕이었을 때 꿈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좋은 왕이 되면 백성이 행복해질 수 있다. 전형적인 INFP의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박살납니다. 영월에서의 단종은 꿈이 산산조각난 INFP의 표본입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눈빛이 꺼집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네와 아니오만 합니다. 그런데 INFP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침묵 속에서도 관찰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종은 알고 있습니다. 어몽도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매화가 자기 앞에서 울음을 참고 있다는 것도, 한명회가 보낸 사람이 말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 왜 말을 안 할까요? 말을 하면 어몽도가 더 위험해지니까. 아프다고 하면 매화가 더 무리를 하니까. INFP의 인내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내가 참으면 네가 덜 다칠 수 있으니까. 영화 속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있어요. 단종이 혼자 앉아서 달을 봅니다. 아무 대사 없이 그냥 달을 봐요. 그런데 그 눈빛에 담긴 게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이해입니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아무리 착해도 이렇구나.
내가 아무리 참아도 결말은 바뀌지 않는구나. INFP가 세상을 이해하는 순간 그건 성장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늙는 겁니다. 박지훈 배우가 이 장면에서 아무 표정도 안 지었는데 관객석에서 울음소리가 났다는 후기가 있어요. 그게 INFP의 힘입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감정. 왜냐면 그 침묵 자체가 감정이니까. 단종은 왜 이토록 잔인한 침묵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모든 비극을 체스반 밖에서 차갑게 내려다보는 포식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몽도의 맹독도, 단종의 침묵도 그저 하나의 수순으로 계산하는 남자. 세 번째 인물, 판의 설계자 한명회입니다. ENTJ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목표가 정해지면 감정은 방해물일 뿐인 사람. 한명회는 영화에서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장면에 그의 존재가 깔려 있습니다. 마치 방 안에 보이지 않는 CCTV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보고 있다는 공포가 영화 전체를 지배합니다. ENTJ에게 세상은 체스반입니다. 왕은 말 중 하나일 뿐이에요. 어몽도? 아직 쓸모가 있으니 놔두는 겁니다. 매화? 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관찰 대상이에요. 모든 것이 결과를 향한 수순일 뿐. ENTJ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명희는 어몽도를 회유할 때 웃습니다. 자네 참 충직하건. 그 충직함 아깝지 않나?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네 목숨의 유통기한 내가 정한다. ENTJ의 세계관에서는 보호는 비효율이고 인내는 패배의 다른 이름이고 결과만이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명희에게 단종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업무일 뿐이에요. 감정, 동정, 그런 건 체스반 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영화가 정말 무서운 건 한명희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한명희가 틀리지 않아서예요. 냉정하게 보면 그의 판단은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왕을 살려두면 반란의 불씨가 됩니다. 어몽도의 충성심은 위험 요소입니다. 모든 걸 정리해야 새 시대가 안정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는 옳습니다. 그리고 그 옳음이 이 영화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이 논리적으로 옳을 수 있다는 것. 그 공포를 유지태가 눈빛 하나로 전달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지태가 웃을 때가 제일 무서웠다. 왜냐면 그 웃음이 진심처럼 보여서. ENTJ의 웃음은 호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굴러갈 것 같은 한명의 완벽한 체스반. 하지만 이 냉혹한 설계에 그가 유일하게 계산하지 못한 미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차가운 논리 따위는 통하지 않는 불의 앞에서 기꺼이 폭발을 선택하는 사람. 마지막 인물, 의녀 매화입니다. ENFP를 한 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가만히 못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불의 앞에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 매화는 영화에서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입니다. 역사에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이 없었으면 이 영화는 그냥 비극으로 끝났을 겁니다. 왜냐면 매화는 세 가지 감정을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몽도의 보호, 단종의 인내, 그리고 한명의 결과까지. ENFP는 보통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맞아요. 평상시에는요. 그런데 ENFP가 진짜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매화는 단종에 향한 연민이 있습니다. 어몽도와 같은 마을에서 자라며 보호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매화의 보호 방식은 어몽도와 달라요. 어몽도는 밥을 차려주는 보호, 매화는 칼을 주는 보호. 어몽도가 사람이 추우면 안 되잖아 라면 매화는 이 사람을 춥게 하는 놈은 내가 막을 게다 입니다. ENFP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공감의 화력입니다. 이 유형은 상대방의 감정을 통째로 흡수해요. 단종이 아프면 매화도 아픕니다. 단종이 절망하면 매화도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단종은 절망하면 침묵하지만 매화는 절망하면 폭발합니다. 영화에서 매화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정확한 대사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순간 매화의 눈에 담긴 건 분노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비탄입니다. ENFP가 인내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면 ENFP의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폭발 직전까지 에너지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폭발이 자기 자신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매화가 마지막에 보여주는 선택, 그건 ENFP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감정 표현입니다. 내가 결과를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 그게 ENFP의 사랑입니다. 효율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결과를 바꾸지도 못하지만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한명회의 ENTJ 세계관에서는 의미 없는 행동이지만 매화의 ENFP 세계관에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정리해봅시다. ESFJ 어뭉더, 밥을 차리는 것으로 사랑을 말하는 사람, 보호의 무게에 부서지면서도 밥상을 놓지 않았습니다. INFP 단종, 침묵 속에서 모든 걸 이해한 사람, 인내의 끝에서 영혼이 늙어버렸습니다. ENTJ 한명회, 감정을 체스말로 쓰는 사람, 결과만을 위해 모든 인간관계를 설계했습니다. ENFP 매화, 공감을 무기로 쓰는 사람, 결과를 바꿀 수 없어도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네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왕과 백성이 밥을 나눠 먹는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는 네 개의 감정 언어가 충돌하는 심리전. 보호 곱하기 인내 곱하기 결과 곱하기 극공감은 왕과 사는 남자. 보호는 보호하는 자를 부수고, 인내는 인내하는 자를 삼키고, 결과는 결과를 설계한 자마저 비우고, 그 공감은 바꿀 수 없는 결과마저 따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왜냐면 결국 사람이 사람 곁에 있는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당신은 이 넷 중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갔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다음 분석 영상에 열려입니다.